예, 2022학년도 예시문항 단답형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A3가 7이고 A2 더하기 A5가 1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A 초항 2D가 7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A2라는 것은 A 더하기 D고 A5라는 것은 A 더하기 4D죠. 그래서 이것이 16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b가 16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2배를 해주면 2a 더하기 4d가 27, 14를 만족하고 있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게 되면 d 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d가 2니까 a라는 것은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A10이라는 것은 초항 3 더하기 9의 D가 되는 것이고, 이 98에 3이 더하니까 21로 이 1에다가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1이 2고 f'1이 4를 만족시킬 때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당연히 곱의 미분법이고 g'x를 이제 처리해 보면 앞에 거 미분, 그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건들 1 집어넣어 보죠. g'1을 묻고 있고 질문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f'1입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f1은 2라고 주어져 있고 2 곱하기 f'1은 4를 만족하니까 답은 11, 0에다가 마킹해 주시면 3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8번 두 양수 xy가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얘를 구하시오. 이 형태랑 이 형태는 되게 닮아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조건을 우리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주면 로그 2의 xy가 될 것이고,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xy는 2의 1승, 즉 2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찾기 위해서 x 플러스 2y의 제곱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4xy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2y를 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 정의에 의하면 2의 세제곱이 x 더하기 2y가 되는 거예요. 즉 x 더하기 2y는 2의 세제곱인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8의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4에 xy가 방금 2라고 했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88, 64에서 248을 빼준 56이 답이 되겠습니다. 5, 6에다가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19번 시수 k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 = 1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내부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그래서 f'1은 0을 만족합니다. f'x를 먼저 구해보면요. 4가 떨어져서 4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되겠죠. 그래서 f'1은 4 플러스 k고 얘는 0을 만족해야 됩니다. 극값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k 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f1을 바로 처리해보면 1의 4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 되겠죠. 따라서 7이 답으로 마킹이 되겠습니다. 10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 A5의 합이 0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A4가 0이 되는 것이고 등차 중앙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30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6항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하적으로 직선을 그려서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D가
음일 때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뻗어가는 직선이고 A4가 0을 만족하니까 사항이 여기에 이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하고 왕은 분명히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쭉 직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에 항들을 나열하죠. 2항, 1항, 6항 그래서 짠, 짠, 짠 삼각형 성질 때문에 다 B가 일정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D가 음인 탓에 실제 길이로 따지면 얘가 마이너스 D가 지금 한 칸 크기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예요. 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케이스일 때 이제 쪼개게 되면은 요 부분 상쇄되고 요 부분 상쇄돼서 0이 돼버리고 그냥 합하게 되면 얘만 남거든요. 얘는 D가 하나, 둘, 세 개 앞으로 가 있는 3D인데 크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겠죠. 음수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3D만 일단 이 상황에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한번 취해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 튕겨나가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실제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D 두 개, 마이너스 2D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4D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얘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D. 그래서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9D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양수고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9D가 되는 것이니까 합해주면 마이너스 12D가 30이 되는데요. 얘는 D를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30이 되고 3으로 약분한다 할지라도 2로 약분한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서 정수를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뻗어가는 직선이 아니고 분명히 4를 0점으로 갖고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4가 0이고 A3랑 A5의 부호가 다른 이제 이러한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차 D가 이제 양수입니다. 그래서 넘버를 정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케이스고 공차 D가 양수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제 길이가 이제 D가 되는 거고 얘는 2D 얘는 마이너스 D고 얘는 마이너스 2D니까 다 상쇄가 되고 날아갑니다.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에 해당되는 3D인데 실제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3D죠. 그래서 이 시그마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3D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어서 올리는 대칭 형태를 그려봅시다. 보라색으로. 자, 똑같이 D가 양수입니다. D, D,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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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D.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한 대까지 하면 2D 더하기 4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3D를 음수로 취한 거고 실제로 D가 양수이기 때문에 3D가 됩니다. A1이. 그래서 이렇게 합해준 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처리해주면 9D네요. 이번에 9D.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줍니다. 검은색과 보라색깔을 계산해주면 9D에서 3D를 빼준 거니까 6D가 30이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D가 5가 된다는 소리겠네요.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A9입니다. 얘가 1D, 2D, 그 다음에 7일 때 3D, 8일 때 4D, 9일 때 5D죠. 그래서 답이 5 곱하기 5, A9은 9D고 D가 5인 탓에 잠시만요. 이 9D가 아니고 A9은 어디죠? 어디? 여기 있죠. 어디? 그래서 5 곱하기 5가 되어서 25, 25에다가 마킹 해주시면 되는 기하로 풀 수 있는 수열 문제입니다. 자, 2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평면 위에 두 삼각형 ABC에 대한 외접원이 있고 외심을 O, 그 다음에 ACD의 외심을 O-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BC의 각이 알파고 ADC의 각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O'의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BC의 외접원 넓이를 구하라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일단은 사인 법칙부터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A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각 A에 대한, 각 알파에 대한 AC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해 주면 사인 알파분의 AC가 5에 대한 반지름 뭐 R1이라 할까요? 그래서 2R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한 형태는 사인 베타분의 똑같은 AC에 대해서 얘를 R2라고 하고 얘를 R1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2R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R1, R2의 B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해주면 사인 알파 두 개 서로 교체해 주시면 이 R1분의 AC가 될 것이고, 분의 베타는 또 이 두 개의 위치를 교체해 주시면 이 R2분의 A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히 약분을 좀 해줄 텐데 AC 날아가고 EE 날아가고 R2분의 R1이 되는 거예요. R2분의 R1. 그래서 그 R1 대 R2의 비가 3대 2를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반지름을 얘를 3K라고 둔다면 R2는 2K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일단 반지름 구해서 우리가 지금 ABC의 외접원 넓이니까 R1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이놈의 제곱, 즉 9K 제곱 파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형태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당연히 이제 각이 원주각이니까 중심을 지난 중심각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삼각형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은 당연 알파가 되고요. 똑같이 AO'C를 작도하면 두 배니까 2알파 2베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OAC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죠. 왜 이러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에서 AC로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공통변이고 90의 빗변을 알고 있으니까 RHS 합동에 의해서 이 알파가 알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한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각의 크기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O-에서 AC를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얘는 당연히 이제 각각을 이등분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점은 똑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 역시나 빨간색은 90이 되면서 RHS 합동 때문에 이 각이 베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형태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녀석과 지금 연관을 시켜보면은 이 초록 색깔 각 있죠? 이 초록 색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코사인이라는 것은 얼사 사인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를 예각으로 보니까.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지금 O랑 O''의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이 초록 색깔 길이가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3K라고 두었으니까 파란 색깔 이 길이는 3K가 되는 것이고, 빨간 색깔 이 길이는 기에 의해서 2K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처리하게 되면요, 사인 영역에 들어오고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코사인 각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 3K, 2K, 그 다음에
9K제곱, 그 다음에 2K의 제곱, 즉 4K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 3, 3 먼저 날려주시고요. 얘 넘겨주시면, 좌변이 마이너스 4K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3K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 넘겨주고 넘겨주시면 17K제곱이 1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만 문제 원래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9K제곱 파이를 알고 싶다. 그죠? 그래서 K제곱이 17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9K제곱 파이는 17분의 9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서로 소죠. 약분이 안 된 상태니까 P 더하기 Q를 하게 되면 9 더하기 17이 되고 9 더하기 17을 하게 되면 P 더하기 Q는 26이 되면서 26이 정답으로 찍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혼용해서 21번에 물어봤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도형만으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 O와 O''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현과 원이 중심이 이루는 각이 현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한다는 중학교 성질 때문에 수직을 알 수 있고 이 길이가 1대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A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O''A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각이 알파가 그대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역시 중심각과 원주각 때문이고 이 각 역시도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을 만족하니까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이 변에 대해서 이 변에 대해서 사인 베타의 비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2대 3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얘가 3K라고 쓴다면 얘가 2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의 외곽 성질로부터 얘를 그대로 연장선을 작도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내각 성질, 외곽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3K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3K인 탓에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K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3K, K가 있으니까 얘가 2루트 2K가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O''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9K제곱 파입니다. 그럼 K제곱을 알고 싶으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거죠. 얘가 총 3K가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주면 2는 4, 4이 8, 8K제곱 더하기 3K제곱, 즉 9K제곱이 1의 제곱인 1을 만족하는 것이고 K제곱은 17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7분의 9파이가 되는 거고 똑같이 답이 26으로 마킹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도형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대망의 2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가져왔고요. 자리가 좁을 수 있으니까 블랭크 페이지로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2번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px제곱 플러스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25 이하의 두 자연수 pq의 모든 수소상 p, q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 조건은 절대값이거든요. 밑에서 접어 올리는 형태고 x 이퀄 a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가 5개다. 다 친구가 마이너스 1에서 f 절대값 x의 최대값과 마이너스 2에서의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같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일단 우리는 f'x를 구합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px가 되겠죠.
그래서 3x로 묶어 주시면 x 마이너스 2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점이 0과 2p를 갖고 있고 0과 2p에서 극대 극소를 각각 갖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은 2p가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0과 2p에서 아래로 불러온 게 f'이니까 얼마 뿔이 되고 증가, 감소, 증가, 그리고 여기서 변곡점을 갖는 그런 형태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F0일 때는 Q점을 가지니까 F0일 때 Q점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Q가 되는 거고 0에서의 좌표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P가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변곡점을 여기라고 두면 이 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P가 될 것이고 여기가 1대 1대1의 비율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P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이제 구간이 좁혀지면서 그리고 밑에서 이제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접어 올리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진 점을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X축이 최소한도로 더 아랫부분이 있으면 더더욱 안 될 거고 X축이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가 있어야 뭔가 지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축을 조금 더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X축을 가질 때는 아랫부분이 접혀서 올라가니까 이런 대칭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또 걷게 올라가니까 극대 혹은 극소에 되는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은 그러니까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 개수가 5개가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딱 변곡점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다가 Q점이 될 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때 만약에 이제 X축이 생긴다면 이제 그대로 그냥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쭉 뒤집혀서 이렇게 생기고 이 부분은 그대로 또 이렇게 튕기는 형태니까 극대 혹은 극소를 갖는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됩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X축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곡점일 때 한 번만 더 봐드리면 변곡점일 때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대칭이 되면서 딱 음?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칭이 되죠. 이 지점이 2P가 될 거고 똑같이 이 지점이 정확하게 또 똑같이 P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파란 색깔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국이죠. 완전 그림놀이인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좀 달라질 거고 결국은 이 지금 Q점의 좌표가 Q가 높이로서 우리가 이제 1부터 25까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냥 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이렇게 X축이 가질 때는 Q가 1일 때라 생각하면 되고 이때는 2일 때 생각하면 되고 뭐 이때는 이제 딱 그 대칭축일 때 생각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P를 하나씩 집어 넣어 봄으로써 해석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 P가 1일 때 한번 Q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순서상 문제는 한 개를 고정해 주고 한 개를 이제 찾아보는 형태로 하거든요. P가 1일 때 fx를 우리가 결정해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P가 1이니까 3x 제곱 이제 플러스 Q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형태를 Q점의 좌표에 따라서 이제 이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때의 우리가 그 1일 때의 F1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F0일 때가 일단 아마 최대값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이렇게 잡혀버리면, 뭐 이런 상황이었다 할까요? Q가. 이런 상황일 때는 최대값이 아마 여기서 이제 잡히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튕겨 올라가는 형국이니까, 아마도 느낌상 이거는 그 P가 1일 때는 지금 2P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죠?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구간 여기까지도 최대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파란 색깔 쭉 올라가게 되면 이 Q보다는 훨씬 더 커지니까 최대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P1일 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냥 이제 Q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으니까 음 1일 때를 집어넣죠. P가 1일 때. 그러니까 F1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변곡점 좌표가 나오잖아요. 1 집어넣으면 Q-2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Q에서 두 칸만큼 내려간 게 실제로 이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1일 때는 이 실제 길이가 2가 되고 Q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 그래서 나머지 길이도 대칭이니까 2를 갖는 상태니까 우리가 Q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1부터 3까지 가능합니다. Q가 가능한 것이 1, 2, 3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을 취할 거거든요. F에 마이너스 1대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높이가 될 거거든요. 한번 넣어보면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예요. 에 절대값이 우리가 찾는 Q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얘가 항상 이제 일정하게 제일 커야 되니까. 근데 이제 1을 집어넣어 보면 성립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2일 때는 역시나 2일 때 성립을 하죠. 3일 때는 성립을 안 해버리죠. 3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2, 3 가능하고 1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 3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F 마이너스 2일 때도 Q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F에 마이너스 1 때도 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저 위에 있어 가지고 이 큐전보다 훨씬 클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림상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Q 마이너스 20 Y 좌표에서 20과 Q의 거리인데 얘가 Q보다 각가나 작아야 돼요. 자연수인데. 근데 2든 3이든 넣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얘가 18이고 얘 17이니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걸 성립하지 않게 되고 Q가 있을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Q 값은 어떤 것도 선택이 되지 않으니까 P가 1일 때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P를 한 칸 더 올린 2일 때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가 2일 때인데 두 번째 갑니다. 지금 거의 왼쪽 마이너스 2에서 결정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 마이너스 2가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주로 그죠? 두 번째 P가 2일 때를 살펴보면 일단 천천히 해보죠. fx가 결정되기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q고 이 q 그러니까 얘를 이제 q 맞고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해 보면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간 그러면 2면은 0, 1에서 최대값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2랑 2에서의 최대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좀 가능할 것 같죠,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최대값은 0일 것 같고 마이너스 2랑 2에서도 최대값이 이제 q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축에 따라서 접히어 있는 부분이 이제 더 커지면은 이제 튕겨 올라갈 수도 있죠.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많이 올라가 버리면 q점을 넘어설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q점을 좀 골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F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1의 절대값. F1 집어넣어 보면 Q 마이너스 5조 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우리가 찾는 0에서 이 Q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각하나 작아야 되는 거예요. F 모든 게 담아주게 돼. F 마이너스 1 끝점만 보면 충분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느낌 오는데 Q 마이너스 7 이제 점점 거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F2, F-2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F2는 8, 그 다음에 4, 6, 24, 8 빼기 24,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래서 Q 마이너스 16입니다.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0, 제일 크죠? 역시나 마이너스 2가 결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만 보면 거의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옵니다. 그죠? 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마이너스 32. 지금 최대값이 어떤 경우든 다 변화되기 때문에 얘로 딱 중간에서 고정시켜야 최대값이 각각 구간에 대해서
다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주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는 Q는 정확하게 32와 Q의 거리이기 때문에 Q가 16일 때 정확히 16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Q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때의 경우라면 아랫부분 보면 16부터 25 이하니까 25까지가 다 선택이 가능해요. 25일 때도 선택되고 16일 때도 되고. 그럼 아랫부분은 자동으로 만족하죠. 맞아요. 그래서 Q가 16에서 25까지 개수이기 때문에 25에서 16 빼면 9고, 맞죠? 9에서 1 더하니까 총 10개의 개수가 나옵니다. 일단 P가 2일 때는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서. 그죠? 그래서 일단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P가 2일 때 Q는 10가지 10개가 나온다. 16부터 25까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P 3일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가 3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엄청 지금 좁아진 상태거든요.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1과 마이너스 1. 그럼 최대값은 역시나 0에서 결정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2와 2가 문제인데요. 얘가 x축이 이제 이 정도로 잡혀버리면 얘가 이 부분부터 이렇게 튕겨 올라가면서 얘를 이렇게 넘어설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느슨하게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 느슨하게 들어가도 얘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권은 거의 마이너스 2가 이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꼼꼼하게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또 다 대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가 3일 때 처리해보면 3을 넣으니까 9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F1의 절대값 찾아보면 Q-8이죠. 맞나요?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 더 빨리 커집니다. 그 다음에 2일 때는 8에서 49, 36 빠지니까 마이너스 28이죠. 24인가요? 24죠. 24. 8에서 49, 49, 36 28이네. 28 28 맞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권 갖고 있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에서 49, 36이 더 빠지니까 마이너스 44. 그래서 Q-44가 되는 거고, Q와 44의 거리가 Q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럼 Q는 1부터 25까지 가능하니까 44의 딱 반인 22부터 카운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22는 일단 당연히 될 것 같고, 딱 중간이니까. 그리고 21 이렇게 되면 얘가 거리니까 23이 돼버리고 얘는 21이 되니까 얘가 더 커져 버리니까 최대값이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22부터 큰 녀석들 다 살펴보면 22, 23, 24, 25까지죠. 25까지 가능해요. 따라서 P가 3일 때 Q는 총 22, 23, 24, 25로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P4가 되면 많이 벗어날 것 같은데 일단 4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4 가겠습니다. 물론 얘가 이제 4고 마이너스 4일 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1, 2, 마이너스 2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P4일 때 4 집어넣으면 4, 3, 10이죠. 그래서 앞에 거 생략하고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확인할게요. 느낌 왔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4죠. 맞나요? 잠깐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나요? 마이너스 4가 맞나요? 마이너스 24가 아니고, 마이너스 48이죠. 4 곱하니까.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Q-56이나 됩니다. 앞에 건 아마 더 작을 거고 당연히. 그러면 얘의 반을 생각해 보면 Q가 28이거든요. 그래서 Q가 가능성이 있는 게 28부터 가능해요. 그래도 27이면 더 커져 버리고 26도 안 되고 29도 안 되고 29도 이제 되긴 되겠죠. 29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Q 범위가 25 이하거든요. 그래서 27도 안 되고 26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P가 4일 때는 또 없습니다. Q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이너스 2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총 도합해서 10개 더하기 4개에서 순수상의 총 개수는 14개가
정답이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격자점 문제나 이렇게 이제 정수 개수 문제는 한 라인별로 뭐 P를 기준으로 하든 Q를 기준으로 하든 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조건에 맞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풀 수가 있어요. 지금은 -2가 결정적이죠. 비대칭적인 구간이니까. 네, 요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 번까지 이제 풀이를 마쳤고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